저기 사람 왔나? 아니, 뭐 신발 입고. 저기 사람 왔는데. 어떡해. 도망간다 하셨습니까? 도망간다. 자자자.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왜 도망치셨나요? 항공권도 예매를 한 걸로 알려지죠. 이틀 만에 잡힌 뺑소니범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연인이 타고 있었는데요. 한 분은 숨지고 한 분은 중상을 입은 상태죠. 근데 그렇게 사고를 냈는데 그대로 도망간 거예요. 뺑소니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걸 잡혔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경윤 변호사 이걸 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잡힌 겁니까? 이거? 네, 일단은 당시에 광주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예. 광주에서 이제 마세라티 차량이랑 이제 벤츠 차량이 서로 이제 추격전 벌이듯이 이제 그렇게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벤츠 차량은 아슬아슬하게 저 오토바이를 피해 갔고요. 예. 근데 이제 마세라티 차량은 이제 그거를 이제 피하지 못하고 이 뒤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예, 거죠. 들이받으면서 이제 운전자는 중상에 처했고 그 뒤에 타고 있던 여성분은 이제 사망에 이르렀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 벤츠 차량의 그 운전자 가해 운전자 마세라티 운전자 차량이 운전자가 타고 같이 대전으로 간 것입니다. 대전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검거를 피해 가지고 또 이제 인천공항까지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는 과정에서 이제 서울에서 어쨌든 지하철역 부근에서 이제 검거가 됐는데 예. 근데 그 과정에서 현금과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좀 검거까지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됐고 카드가 현금을 쓰니까 그게 추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치과 진료 기록이 있었어 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치과 진료기 있었던 그 부근에 있는 역 부근에서 이제 검거가 돼서 이렇게 지금 잡히게 된 상황입니다. 광주에서 사고를 내고 뭐 어떻게 공항까지 가려는 문제가 서울에서 잡힌 거예요. 근데 그동안 뭐 현금 결제, 대중교통 이용 뭔가 의식한 것 같단 말이에요, 분명. 그리고요. 저기 보면 뭐 조력자로 나오시는 분이 외국행 항공권을 대신 예매해줬다? 그럼 이거는 지금 외국으로 도피하려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차량이 당시 마세라티 차량의 동승자도 있었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벤츠 차량의 운전자도 있었는데 이 동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도주를 하면서 휴대폰을 제공을 해줬던 그런 조력을 해줬고요. 벤츠 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자를 싣고 대전으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항공권을 예매를 했다가 취소를 한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범인 가해자가 도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를 이제 마련을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제 범인 도피죄로 이제 입건이 가능한 사안이고. 아까 이제 같이 도주를 했다고 하는 그 동승자 같은 경우에도 동승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음주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를 알면서도 같이 차량에 탑승을 해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얘기 나왔는데 도피 아니냐. 만약에 해외로 도망을 쳤다면 이거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출국 금지를 해놓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당연히 이제 해외로 도피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국제 수사기관에 또 이제 협조를 받아서 이제 경찰이 빠르게 그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다행히 출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 인력이 또 30명이 투입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빠르게 어쨌든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검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도운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가해 운전자를 아까 같이 해서 도피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동생 핸드폰을 건네주고 뭐 음주. 그럼 이분들도 만만치 않은 처벌이 나옵니까? 이런 상황에는? 그래서 다 같이 동승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같이 긴급 체포가 됐기 때문에 예. 긴급 체포가 됐다는 말은 그만큼 혐의가 중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죄가 적용이 되면서 동시에 어쨌든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보면 같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 아까 뭐 해외 지금 뭐 항공권을 구입을 했다가 또 취소를 해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범인 도피를 용이하게 해준 것이 맞기 때문에 같이 범인 도피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또 이제 범죄 혐의점이 나온다면 다시 공범으로도 또 이제 엮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 가해 차량 운전자 무슨 음주 얘기 그동안 이게 사실은 도망가고 보니까 혹시 뭐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샀었거든요. 근데 여기 좀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오네요. 이 뺑소니 운전자 사고 전에 음주를 인정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본인이 음주 인정. 근데요, 이경윤 변호사. 이유는
사이렌이 무서워서 도망갔다. 근데 음주를 인정했어요. 스스로 실토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 예. 음주 측정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검거가 된 게 67시간 만에 검거가 됐는데 아무리 본인이 음주를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게 측정이 된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음주운전을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지나고 나서 이 측정이 가능한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음주를 인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 음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이제 검출을 해볼 테지만 추후에 또 이제 음주를 했다면 이건 이제 물타기라고 해서 이걸로는 또 이제 음주 수치를 이제 측정할 수가 없고 결국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런 사고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음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엄중하게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고를 낸 거야. 아까 위험운전 치상이잖아요. 그리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중상이니까 이런 사고를 낸 자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좋지 않지 하고 도망간 게 있잖아요. 이거 어떤 게 더 죄가 커지는 겁니까? 일단은 위험운전 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상한이 30년이고 그리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도주치사 같은 경우에는 상한이 무기징역입니다. 그게 훨씬 더 강해요. 예, 훨씬 이제 세기도 하거니와 어쨌든 지금 이게 경합범이라서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센 형 무기징역이 어쨌든 최상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 가장 엄중하게 처벌이 가능한 그런 사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짜 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큰 일을 저질렀어요. 결국엔 이렇게 잡혔군요.